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되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현재 시간 9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나온 이유들을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반등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들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오늘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경기 우려의 그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뭐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이나 국제 유가 재차 뭐 상승하면서 연준의 긴축 부담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폐쇄, 도시 봉쇄 뭐 그런 것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연속성이 좀 보여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750포인트 이 부분에서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좀 커 보인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정점 인식이 나왔던 거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른 두산중공업도 같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도 상승하는 모습들에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빼고 전부 다 매수를 하는 모습들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공매도도 많이, 공매도량이 뭐 엄청나게 증가된 건 아닌데 매매 비중도 줄어들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또 밀집되는 모습들 보여주거든요. 여기에서 이 추세를 벗어나면서 돌파 흐름들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지금 보통주 4784주, 4만주, 4784만주 의무 보호 기간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4월 13일, 이달 13일까지다. 오늘 일단 조금 이게 완화가 됐어요. 14일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내일 좀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두산의 그 물량인데, 주식 보유자가 두산인데 두산이 두산중공업을 매도할 가능성들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왜냐면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두산이고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이 필수입니다. 두산중공업을 그동안 살리기 위해서 두산 PSR도 두산중공업에 주면서 지분 확보를 계속 해왔고 유상자도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확보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 살렸는데, 다 살렸다고 이제 매도를 할까? 투자 M&A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M&A를 진행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의 M&A를 뭐 추진을 하면서 뭐 거기에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산이 뭐 M&A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물량을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두산의 판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는 제가 세세하게 알 수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좀 우려감들이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일단은 뭐 완화가 되는 상황들이긴 했는데 시장 영향이 좀 더 컸었던 것 같고, 보호 예수 만료가 됐다라고 해서 블록딜이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새 정부의 탄소 중립 핵심 소형 모듈 원전 투자 기대감들, 그린에너지 생산 연계 운영 장점으로 주목을 하면서 두산 삼성중공업 SMR 기술 개발 진행하는 것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SMR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정치 테마 쪽으로도 약간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 테마가 좋으냐? 글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를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가치주라든가 성장주들도 정치 테마주가 엮이는 순간부터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더러워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글쎄요. 저도 정치 테마주가 편입이 되면은 그 순간은 조금 주가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멀리 보고 투자를 한 종목이라도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와주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염두를 해서 저도 조금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갑자기 좋은 종목이라고 내가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다? 그럼 일단 저는 현금 확보를 일단은 하고 보는 그런 성격이긴 해요.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윤석열 관련주 수혜주다, 원전 수혜주다, 뭐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보다 이 기업에 대한 방향,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서 약간 테마주의 성격을 좀 보여주면은 경계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SMR의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 초기 투자비도 낮고 수소, 암모니아, 그린에너지 생산 연계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 뭐 이전부터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유상제를 통해서 5천억의 채무 상환에 쓰고 이제 채권단은 졸업을 하고 수소터빈, 풍력 차세대 모델 개발 뭐 이런에서 액수를 하고 있는데, 풍력 쪽에서도 지금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는, 기술의 강점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삼성중공업도 뭐 마찬가지지만 두산중공업도 이 지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또 있는 상황들이고, 나스닥의 상장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자, 일단 체코에 대한 수주 그런 것들도 소식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인수위 한마디, 탈원전 폐기 본격화, 인수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 포함시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이라 가지고 새삼스럽게 오늘 반영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런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 김대기 이 분이 그래요. 비서실장 내정이 되느냐.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라고 해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은 경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융탄성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인선의 평가다. 이분이 뭐 어떤 분이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사실. 자, 이 분을 보면 일단 윤당선인 대선 공약과 잘 들어맞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좀 많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는데 33년 동안 공직생활 기간에 청와대에서 4차례 7년간 근무를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으로 중용이 됐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자 민간으로 나와 하나생명,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보이죠? 여기 두산중공업. 그럼 이제 이분 이렇게 되면은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의 관련주, 수혜주, 정치적인 부분들로 좀 엮일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이게 호재인지 뭐 악재인지 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김 내정자가 이 비서실장께서 좀 지금 이제 내정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는 상황들에서 두산중공업의 사회이사를 맡았었다 라고 하고 약 10년 만에 다시 정부에서 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약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우호적이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테마에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따른 부분들에서 제가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호재냐 악재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일단 인수위에서 탈원전 탄소 중립 정책에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럼 또 이제 수소 쪽으로 소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두산중공업에서도 수소 관련주로 좀 그게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각들이 들어요. 자, 원전 가동이 연기가 됐다. 내년 9월로. 안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니라 상업이 이 운영이 연기가 됐다라는 내용들이니까 뭐 이거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짝 연기가 됐는데 탈원전에서 정책적인 대전환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었던 부실공사 때문이다. 이거를 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에 울고 웃고 하는 게 두산중공업의 뭐 운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번에는 부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추세를 뚫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